퇴직만 하면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 65세 박영수 씨가명는 매일같이 이 생각만 하며 출근길을 버텼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회사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왔고 가족 부양도 다 끝났고 집 대출도 갚았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동료들이 보내준 작은 환송회에서 그는 술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가 진짜 인생이라 믿었던 은퇴 후의 삶은 단 6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퇴직한 지 2달쯤 지나자 부인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어? 뭘 좀 하든지 해.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질문을 받자 마음 한켠에서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1.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사는 67세 이모 씨. 이모 씨는 은퇴 후 소위 페인 루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점심도 거실 탁자에서 간단히 때웁니다. 오후에는 채널을 돌리며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저녁을 먹고 나면 야구 중계를 틀어놓은 채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이 생활을 3년째 이어온 그는 최근 병원에서 가벼운 우울증과 초기 치매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TV 보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좀 쉬고 싶어서 TV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TV 앞에서만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례 2. 술로 시간을 죽인 64세 최 과장. 최 과장은 퇴직 후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없는 생활이니 마음껏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주 12회 술자리가 점점 늘어나 어느새 매일 낮술을 하게 됐고 한 달 전에는 심한 위장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에게서 이대로 가면 간경화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돌아오자마자 집 앞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사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술이라도 안 마시면 하루가 너무 길어 미쳐버릴 것 같거든. 사례 3. 아내와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까지 간 68세 남성. 평생 직장에서 과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권위를 누리던 이 남성은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와 집에서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됐습니다.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집에만 있는 남편이 답답했고 남편은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해? 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 갈등은 2년을 넘기지 못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주말이면 일부러 전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차라리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든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폐인이 되는 최악의 선택 4가지. 위 사례들을 종합하면 은퇴 후 폐인으로 무너지는 지름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퇴직자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4가지 최악의 선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일과표를 없애버리는 것. 이제 시간 많으니 쉬자라는 마음으로 일정 없는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 하루가 한 달, 1년으로 이어집니다. 일과표가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우울감을 부릅니다. 사회적 연결을 끊는 것. 직장 동료, 거래처, 회사 손님 등 수십 년간 자연스러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던 사람이 퇴직 후엔 갑자기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점심 약속,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어떤 형태든 밖에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을 포기하는 것. 퇴직 후 운동을 중단하는 사람은 급격히 체력과 건강이 떨어집니다. 특히 남성은 체력이 떨어지면 자신감과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 목표가 없으면 인간은 생명력도 잃는다고 합니다. 내일 뭐 하지? 가 아니라 이번 달엔 이것만큼은 해보자 같은 작은 목표라도 세워야 합니다. 텃밭 가꾸기, 유튜브 영상 배우기, 글쓰기, 동네 마라톤 완주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퇴직 전 사람들은 대부분 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잃고 수입도 줄어드는 은퇴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브리지스는 이를 중간지대 더 뉴트럴 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닌 공허하고 막막한 중간에 던져진 시기라는 뜻이죠. 마무리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신가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도 누가 뭐라 하진 않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드시나요? 당연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는 심리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대로 가도 되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변곡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쉬는 것도 좋지만 목표 없는 휴식은 결국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게 됩니다. 오늘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세요. 공원 한 바퀴 걷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혹은 내일 먹을 반찬 하나라도 직접 만들어 보기. 그 사소한 한 걸음이 페인이 아닌 다시 살아있는 나로 돌아가는 시작이 될 테니까요. 앞서 소개한 은퇴 후 페인되는 4가지 최악의 선택을 토대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팁을 친근한 말투로 풀어드릴게요. 은퇴 후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일상 구조와 사회적 연결 유지, 신체 정신 건강 관리, 그리고 목표 설정과 실행 4가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하루 일과 구조화하기. 계획 없는 하루는 방황의 시작. 퇴직 후 하루 종일 자유로운 시간은 축복 같지만 막상 계획 없이 보내면 빈둥대는 시간이 마음을 잠식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최소한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기상하고 30분 스트레칭, 9시에 아침 식사, 10시에 독서나 뉴스 보기, 오후 2시 산책 30분, 4시 취미 활동 1시간 등 시간대별로 내가 무엇을 할지 대략이라도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구체적 팁: 핸드폰 알람이나 스마트폰 앱에 일정 알림을 걸어두세요. 오늘 할 일 목록을 매일 아침 작성하고 다 끝내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성취감도 생깁니다. 특히 외출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집니다. 2.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은퇴하면 사회적 관계가 끊기기 쉽지만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의 취미 교실이나 봉사활동 참여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동호회도 많아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영화, 여행, 요리, 글쓰기 등 관심사별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서울 강남에 사는 70대 김씨는 은퇴 후 시니어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 매주 2회 운동하며 친구들을 만납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활력소예요. 라고 하더군요. 구체적 팁: 매주 12회는 꼭 사람들을 만나는 외출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나 옛 직장 동료에게도 안부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모임도 처음엔 낯설지만 적응하면 좋은 사회적 자원이 됩니다. 3. 신체 건강 관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은퇴 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면서 체중이 늘고 근력도 감소합니다. 건강 악화는 다시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꼭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최소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만약 체력이 된다면 수영, 요가, 필라테스 같은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도 좋아요. 수치 참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주당 최소 150분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즉, 하루 30분씩 5일 이상 걸으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실제 사례: 은퇴 후 규칙적으로 수영을 시작한 68세 남성은 1년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 덕분에 기분도 좋아지고 외출도 잦아져 사회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하네요. 구체적 팁: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서
기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무리하지 말고 본인 체력에 맞는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파트너를 구하면 꾸준히 하기가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4. 새로운 목표 세우기. 목표가 삶의 활력소. 은퇴 후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세워 성취감을 쌓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2권 읽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매주 일요일 가족과 영상 통화하기 같은 현실적인 목표요. 구체적 팁: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다이어리에 목표와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목표가 달성되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간식 먹기, 영화 보기 등. 목표가 너무 크거나 막연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TV만 보는 생활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습관은 우울증,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술은 우울감과 신체 질환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끊지 마세요. 대화가 줄어들면 정서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은 심리적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 은퇴 후 인생도 내 손에 달렸다.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주도하는 삶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하루의 루틴,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관리, 그리고 목표 세우기. 이 4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